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검은 화요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7.24% 하락을 보여줬고 중동 위기에 1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3% 하락, 현대차는 17% 넘는 하락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하락은 피할 수 없다. 그에 맞게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들 그대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도 해지 종목으로 올릭스 체크를 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18% 시가 대비해서 거의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쏠림은 신규 상장주로도 쏠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신규 종목이었었던 MBR 모션도 말씀을 드렸었죠. 시가 대비해서 20%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 메인 종목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었던 현대모백스 그리고 IT센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모두 1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도달을 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잠시 뒤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렸었던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그리고 파이버프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점으로 상한가를 갖고 그런데 이건 의미 없죠. 이런 건.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에 딱 들어맞는 가장 강력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주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히려 눌림을 기대를 해서 포모를 벗어날 수 있는 저점 매수 종목까지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대응 방법 정말로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이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4%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SK하이닉스는 더 심하죠. 15% 넘는 하락, 방금 보여드렸던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18% 넘는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7% 넘는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거의 15%에서 20%가량의 하락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어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과연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오늘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종목들 어차피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셔도 오늘 왜 이게 가능했었는지 느끼실 거예요. 있는 구간에 위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난 거죠.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현대모백스의 대응 방법 당연히 짧게는 전 고점 라인대 구간이에요. 직전 고점이었죠. 이 37,000원 이 구간대에서 39,000원 라인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당연히 4만원 중기 1차 목표가로는 4만원 구간대 그리고 그 이상 그 전 고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그 추세 그리고 이 조정 기간 동안에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는 건 횡보 구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조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 조정을 만들어 놓고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엔 정확히 21선 라인대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상승이나 수급 도착한 이후에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당연히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고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37,400원 구간까지 제가 37,000원 라인대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 대응 타이밍이 또 어디였어요? 제가 정확히 이 21선 라인대 지지를 받는 타이밍 그러면서 분봉으로 이 검정선 이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이 구간 지지까지 확인이 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다. 그럼 여기에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매도만 걸어 놓으셨어도 안정적으로 목표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다 챙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었었죠. IT센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12%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어제 영상 딱 3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해지 관련 종목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64,000원 라인대에서 65,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7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64,000원에서 5,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고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65,400원까지 목표가 돌파를 했죠. 그리고 현대모백스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던 MBR 모션 같은 경우에도 17% 거의 2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 부분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만들어질 때 신규 상장주 그리고 당일 테마주들 이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R 모션은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짧게는 이 구간대죠. 23,000라인대에서 25,000원 구간대 길게는 27,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25,000라인대 훌쩍 뛰어넘어서 26,000원 구간대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에서 파이버 프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6% 넘는 갭이 떴죠. 그리고 11%가량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 이상 갭 뜨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퍼스텍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흥구석유 그냥 점으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점으로 상한가를 갔고 빅텍 같은 경우에도 주말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거 갭 뜨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비전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제가 최소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5일선 지지를 확인을 해야 대응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개별적인 차트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당분간 계속해서 만들어질 이야기예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신규 대응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눌림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5일선 라인대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 검정선이죠. 30분봉상 120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을 확인한 이후에 그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눌린다. 이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그리고 외인보다 유리한 부분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지션을 무조건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분리할 때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인은 포지션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개인이 외인과 기관보다 유리한 딱 한 가지의 장점이라는 거 이 장점을 살려야죠.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지지가 확인이 안 되죠. 그냥 계속 흐르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할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전 고점 라인대의 지지 그리고 11선에 대한 지지 이런 구간에 대한 급반등 포지션을 오히려 노려야 되는 타이밍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계획을 잡고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겁니까?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그 근거와 함께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내일 상한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죠.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그 전 저점 라인대를 깨버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S&P 500 미니 선물이죠. 마찬가지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락폭을 더 키워가고 있죠. 거기에 유가는 어떻습니까? 돌파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해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마찬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방산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정 구간에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눌림목 구간을 노릴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IT센 글로벌이죠.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금 관련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IT센 글로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인 금 가격도 지금 안전자산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상승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2배가량의 상승 여력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죠. 금 선물 가격 말 그대로 갭을 띄우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 가격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IT센 글로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이 근본이 STO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물 연계자산 기반의 근본이 통장은 이미 출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어떤 게 있어요? USDT 그리고 USDC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각국 통화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센 글로벌이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실물 금과 1대1 가치가 연동된 토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 가격의 상승과 함께 IT센 글로벌 4분기 영업이익이 1664억 원 4분기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92%나 증가한 걸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원래 예상치였었죠. 컨센서스 자체가 영업이익 2,689억 원, 25년도 지난해 전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2,799억 원, 거의 2,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4천억 원대를 전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3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4,200억 원대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실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 5조, 6조를 간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현재가 기준이죠. 현재가 기준으로 1.35조예요. 한마디로 기본적인 상승 여력이 2배, 3배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금 가격의 상승 당연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도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상승과 조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봐도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상승을 보였던 부분, 상승폭을 대부분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면 반납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 거고 더욱더 이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IT센글로벌 이번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지금 이런 시장에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걸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IT센글로벌.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그런데 보시면 오늘 상승을 보인 이후에 정확히 보합권까지 지금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대로의 대응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64,000원 라인대에서 65,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70,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응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미 30분 봉상으로 20선을 이탈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정선이죠. 30분 봉상 120선 이 구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지지 그리고 상승의 수급을 포착한 이후에 그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라인대를 오히려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강조를 드렸죠. 현금도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이게 내려가는 건지 이 구간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인 건지. 제가 일단 이 단기적으로 30분 봉상으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장중에 당연히 3분봉, 10분봉, 30분봉 다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 움직임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시장 상황이죠.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도 또다시 하락을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 일단 미국장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이 섹터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하고 개별적인, 특히 IT센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 상황, 이 수급은 장중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당연히 호가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개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그대로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안정적인 수익들 다 챙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판단이 너무 어렵다. 요즘 시장도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이 부분들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줄 안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별적인 뉴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소통방에서 가장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면 오늘 같은 결과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오히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리고 오늘 급등주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올릭스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고점 라인대 돌파한 이후에 역사의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고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분 봉상 일단 20선 라인 때는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고점 라인 때 이탈하지 않으면서 60선에서는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대체거래소에서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 상에서 이 구간대 돌파를 만들어 놓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전환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단기적으로는 이 20만 원 라인대 여기에서 21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지금 여기에 잡혀 있죠. 이 구간대 여기에서 마감이 된다면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이 녹색 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마감하기 전에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제가 타이밍이 잡힐 때마다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지금 아직 대체거래소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19% 계속해서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 어때요?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30분 봉상 이평선들을 모두 다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제가 어제 뭐라고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죠. 는 20선 라인대를 이탈했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충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적게는 이 녹색선 30분 봉상 60선 이 구간도 이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20선 120선까지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다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최종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이 어디였어요? 30분 봉상의 검정선 120선 지지에 대한 부분이었죠. 지금 이 구간까지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 19% 구간이에요. 그리고 아마 딱 맞물리는 구간이 거의 마이너스 20% 구간이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시장은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보여줬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5%,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6%,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19% 하락을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의 하락은 딱 한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물량 소화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거래량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절반도 되지 않죠. 그런데 18%를 밀었어요. 전일 지난주 금요일 상승을 보였을 때 14%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거래량이 1,400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520만 주예요. 절반도 되지 않죠. 그런데도 이 상승을 다 밀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밀었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된 상승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강제적인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 1봉상으로 보면 5일선이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 보면 검정선 120선이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만 하게 된다면 급반등이 만들어지는 그 타이밍이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의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니까 이 TC본더 관련해서 세계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를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까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미친 듯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가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게 되어 있죠. 이런 강제적인 조정 타이밍이 왔을 때 확실히 조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일보 후퇴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지금 잡혀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장대 음봉이라서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들 아시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영상을 찍어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고,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대응. 그래서 제가 어제 이미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오늘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부분을 보세요.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외국인 그리고 개인 계속해서 팔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외국인은 오늘만 이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금투 쪽에서 물량을 쓸어 담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매수에 대한 주체에 대한 수급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직 물량이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신규 대응 타이밍이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뿐만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오늘 이게 물려 있다라고 하는 건 금요일 매수하신 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대응 방법이 별도로 또 필요하겠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대응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정확히 이 5일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 30분 몽상 검정선이죠. 1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해서 이탈을 한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신규 대응 타이밍은 아직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손익비가 가장 좋은 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은 뭐 최소한 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 당장에 오지는 않을 수 있기도 하지만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대응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이 5일선을 지지를 확인을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그 타이밍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땠어요? 5일선 이탈하면서 그냥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반도체 새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사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타기예요. 물타기. 그리고 계획을 정확히 이렇게 잡고 대응하는 건 분할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지금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30분 봉상 20선 라인대가 되겠죠. 짧게는 28만 원 구간대에서 30만 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판단이 잘 안 선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호가 분석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대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구간대에 걸치면서 마감을 하겠죠. 그렇다는 건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밤 사이에 어떤 뉴스가 또 나와야 돼요. 급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밤 사이에 이 이란과 미국의 빠른 해결 그런데 지금 빠르게 해결이 안 날 것 같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 수급에 대한 부분, 메인 수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섹터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쨌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 타이밍,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어렵다. 동일하게 제가 정확한 타이밍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동일해요. 하나비전도 마찬가지죠. 지금 딱 이 구간이에요. 11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가야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 라인 20선 라인 때 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오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모두 다 소통방에서 수급 체크한 이후에 대응 타이밍 그리고 혹시나 위에서 사신 분들 대응 방법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맞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5초면 충분해요. 내일 상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RFAICC입니다. 오늘 급등주 첫 번째 종목으로 RF 머트리얼즈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통신 관련주들을 보시면 레이더 관련된 부분들과 주파수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이 됐고 올해 통신 관련주들의 가장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파수 경매죠. 실적 전환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추세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방산 쪽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MWC까지 연결이 되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먼저 리포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RFAICC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것도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 피지컬 AI 활성화 목적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 간 5G 도입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과 EU에서 중국 장비 부품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차 무역 분쟁 때 그때와 같은 5G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연결 자회사죠. RF 머티리얼즈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런 최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멀티플 수준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렸죠. 주파수 경매에 대한 부분. 이건 미국도 올해 주파수 경매가 있고 우리나라도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이후에 주요 국가의 기지국 수요가 폭증할 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산이 효자 역할을 지속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RF 머티리얼즈에서. 실제적으로 실적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죠. 업황이 계속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은 300억 원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400억 원대, 영업이익은 460억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억 원대까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회사의 안정성도 뛰어나죠.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수준, 30%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2300%가 넘어가죠. 한마디로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가지고 있고 모멘텀이 일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자회사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이슈까지 엮이면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늘 마감을 했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RFHIC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였죠. 69,000 라인대에서 7만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전 고점 라인대예요. 이거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75,000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일단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 구간대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만들어질 때, 이때가 아니라면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돼요? 안정적인 구간에서, 이 구간이죠. 전 고점 라인 때 지지 라인이었던 이 5일선 그리고 11선 라인 때, 그러면서 이 구간이 됩니다. 6만원 구간대가 될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이밍은 어디예요? 여기 이 구간에 대한 이 포인트를 포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당연히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안 되시는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각자 판단에 맡깁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응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추세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죠. 그렇다는 건 상승이 추가적인 랠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그 타이밍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어차피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소통방 이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오늘 말씀드렸던 RF 머티리얼즈는 같이 보셔야죠. 자회사니까.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30분 봉상으로도 강력하게 120선 돌파한 이후에 지금 20선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아직 살짝 갭이 있죠. 이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 타임이 만들어졌을 때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체크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짧게는 오늘 고점 라인대였었죠. 이 55,000 라인대에서 56,000 라인대, 단기적으로 이 구간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그냥 이 정도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부족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단조까지도 좀 체크는 해 놓으셔야 돼요. 상승 이후에 그 추세 이탈하지 않고 전 고점 라인 때 이 구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전 고점 라인 때 2,800원에서 2,900원 라인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대응 타점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예요. 그래서 주말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흥구석유나 그리고 한국석유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갭이 많이 뜨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이 시초가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시초가로 흥구석유 왜 말씀을 안 드렸겠어요? 어차피 뭐 대응 못해요 이런 거. 빅텍도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초가로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갭이 19%예요. 이거 손익비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이 추세가 만들어졌고 이 구간대 이 상한가 종가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면 아니면 이 구간대 20선 지지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었죠.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나머지 종목들은 안 보셔도 되고 이 부분들은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고 메인 종목만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종목은 대응 타이밍을 자체를 안 줬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그래도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죠. 이렇게 메인 종목만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초가 종목 절대 아니죠. 시초가 종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이 종목들만 해도 충분하고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수익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장 정말로 조심하면서 어떻게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 다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이 있죠. 여기에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당연히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나 좋았던 시장이었다가 갑작스러운 악재에 급락이 나오면서 당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타이밍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들은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따라서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통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들어오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5초가 계좌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두 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